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진료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치아가 작은 어금니하고 뒤에 큰 어금니가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두 개를 이가 상실됐었고 이거를 브릿지를 했었는데 시리다는 불편감도 있었고 뭔가 냄새도 나고 해서 보니까 끝에 어금니 속으로 충치가 좀 진행된 듯 해서 브릿지를 제거하고 재치료를 시작을 하게 된 증례였는데요. 겉에서 봤을 때 이제 멀쩡해 보이는데 제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뒤에니가 좀 많이 썩어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썩었을까? 그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꽤 잘 만든 보철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썩었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왜 썩었을까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치과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재치료를 하면은 좀 더 나은 치료를 해야 될 거잖아요. 더 오래 갈 수 있는 치료. 다음번에는 이 치아가 다시 썩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잠깐 엿보기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브릿지를 제거를 한 후의 모습인데요. 치아를 씌우기 위해서 삭제를 하잖아요. 저는 삭제라는 표현보다는 다듬는다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 혹자는 이거를 말장난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크라운의 예우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기존의 치아가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상태를 보면 이거를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 선생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엿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치아는 삭제된 형태가 나쁘지가 않아요. 삭제도 비교적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썩었을까? 게다가 앞에 거는 괜찮은데 뒤에 것만 썩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치아 두 개를 깎아서 걸었을 때 우리가 여기 걸리는 치아를 지대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작은 어금니를 하나를 지대치로 쓰고 뒤에 큰 어금니를 지대치로 썼는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큰 어금니가 더 크고 힘이 더 좋게 느껴지잖아요. 더 짱짱해 보이는데 왜 이게 썩었을까?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견디기가 좀 어려운 약한 지대치가 망가지는 게 이제 상식적인 일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작은 어금니는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뒤에 강한 지대치인 큰 어금니는 많이 썩었어요. 각도를 바꿔서 찍은 사진인데 위에서는 멀쩡해 보였지만 옆에 보면 구멍 뻥 뚫린 거 보이시죠? 이게 속으로 이만큼이 다 썩었거든요. 이제 임시치아를 맞추기 위해서 다듬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은 다듬는 과정에서 약한 치아들 썩어서 약해진 치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 충치가 진행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게 썩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듬었는데 이 약한 지대치인 작은 어금니는 되게 깨끗한 상태이고 강한 지대치인 큰 어금니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충치가 진행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거랑 경험을 토대로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이게 다 100%는 아니고 제가 이 원인은 이분이 어떤 식사를 그동안 해왔고 이게 이제 처음 치료했을 때부터 어떤 상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미루어 짐작하는 이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지 한번 과정을 간단히 볼게요. 다시 처음 사진으로 돌아오면 이분은 치아 두 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 개의 치아는 금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따로 된 보철물인 줄 알았거든요. 작은 어금니 치아는 색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겉에 도자기를 올리기 위한 포세린용 골드거든요.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진짜 골드 크라운에 쓰는 골드고 똑같은 금이 들어가 있는 합금이긴 한데 서로 금 함량도 다르고 도자기가 올라가려면 녹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돼서 골드가 베이스이긴 한데 들어가 있는 합금들이 종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색도 달라 보이고 추측키로는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까지도 똑같이 골드로 했으면 괜찮은데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웃을 때 많이 보이는 치아고 이분이 또 여성 환자분이셔서 아무래도 송곳니 바로 뒤에부터 금이 번쩍번쩍하면 좀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어쩔 수 없이 올리기 위해서 얘는 포세린 골드를 쓰고 그래서 도자기를 올리고 뒤에는 금리를 하고 여기를 쉽게 말하면 용접하듯이 이 크라운과 이 세 개의 크라운을 따로 만들고 구강 내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용접을 해서 만든 보철물로 보여요. 보통 용접을 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용접이라고 하는데 뭐 큰 내용은 똑같죠. 금을 녹여 붙여가지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보철물을 연결하는 과정이니까 용접인데 용접이라고 하니까 좀 거칠어 보이긴 한데 저희가 교과서에는 솔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더링이 한국말로 용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사이에 금을 녹여서 이렇게 싹 흘려가지고 금이 녹으면서 다시 굳으면서 두 개가 딱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용접을 해놓은 건데 장시간 쓰면서도 여기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 용접한 강도는 되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해서 골드로 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재료가 골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딱 썩은 부위가 이 치아 사이에 여기잖아요. 엑스레이를 보면 이 치아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금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약간 검어요. 엑스레이에서 이 정도만 딱 충치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막상 제거하고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거의 신경 근처까지 충치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철물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치아가 없는 부위잖아요. 이런 보철을 우리가 브릿지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다리죠, 다리. 참고로 제가 예과생 시절에 모든 치과 의사들이 다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알고 있는 건데 예과 때는 이게 씌우는 거는 크라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보철물은 브릿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옛날식 용어고 요즘에는 이제 브릿지라는 말은 잘 안 쓰고 교과서에서는 다른 말을 쓰는데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하나를 씌우는 건 크라운, 상실된 치아가 있어서 연결된 건 브릿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본과에 다니는 선배가 본과에 올라가면 실제 임상에 관한 내용들을 쭉 배우는데 어느 날 영어를 번역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크라운 앤 브릿지에 관련된 영어를 자기 동아리 후배인 예과 후배에게 이것 좀 시간 되면 번역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예과 후배는 크라운 앤 브릿지 써 있으면 당연히 크라운이 이거고 브릿지가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열이면 열, 크라운과 브릿지 있으면 왕관과 다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본과생은 크라운과 브릿지는 이 크라운과 이 브릿지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번역돼서 온 거 보니까 모든 크라운과 브릿지의 왕관과 다리라고 번역을 해와가지고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모든 치과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인데 어쨌건 이 브릿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이만큼 치아가 빠져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힘을 받으면은 이게 밑으로 휘어지는 힘을 받거든요. 여기 지지대가 있고 여기도 지지대가 있고 하나의 막대기를 쭉 걸었다고 치면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처음에 지지대에 걸려있는 매달린 부분이 다리의 교각과 교각 사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여기에 힘을 받았을 때 이 길이가 A라고 치면요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힘을 받으면 얘가 밑으로 휘어지잖아요. A라는 길이일 때는 밑으로 휘어지는 양이 예를 들면 B라고 치면 이 길이가 2배가 되면 교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어지면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밑으로 휘어지는 양이 2배가 되면 세제곱으로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A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을 때는 똑같은 씹는 힘을 받아도 B만큼 주저앉던 것이 길이가 2배로 길어지면 8B만큼 쭉 주저앉게 돼요. 세제곱으로. 그래서 이게 치아가 없는 부위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같은 교합력을 받았을 때 치아가 하나 빠졌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도로 저항을 하는데 2개 혹은 3개 이렇게 길게 빠져 있게 되면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굉장히 밑으로 휘어지는 양이 커지잖아요. 이 휘어진다는 게 눈으로 보이게 막 휘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휘청휘청 한다는 거는 여기 지대치에 씌워져 있는 크라운에도 뭔가 계속 힘이 갈 거고 그 와중에서 이 틈이 자꾸 벌어지니까 여기로 음식물 같은 게 끼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게 썩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똑같은 교각의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길이가 2배가 되면 세제곱배로 쭉 휘청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힘을 받는 방향에서의 두께가 또 중요한데 이 두께가 이렇게 있고 교각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 두께가 소문자 A라고 치면 이게 힘을 받았을 때 쭉 밑으로 휘청할 거잖아요. 근데 이 두께가 2배가 되면 2A가 되면 이건 또 거의 세제곱 수준으로 이게 만약에 얘가 2A일 때 내려가는 양이 B라고 치면 A일 때는 또 2의 세제곱 8B 정도로 쭉 내려가는 두께가 2배가 되면 또 내려가는 힘을 그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재료의 휘어짐에 대한 저항력이 큰 재료면 아무래도 휘어짐의 저항력이 작은 재료보다는 저항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니까 약간 그림 실력이 다운된 것 같은데 이걸 좀 알기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어쨌거나 이 지대치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즉 빠진 치아의 개수가 많아서 이게 빈 곳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같은 힘을 받았을 때 휘청거리는 양은 거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쭉 한다.
두 번째는 힘을 받는 방향의 이 두께도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힘을 받는 방향의 두께 플러스 재료 자체가 휘청거리지 않고 휘어짐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면은 휘어짐이 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긴 상태에서 지르코니아 브릿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르코니아는 얘는 깨질지언정 휘어지지는 않는 재료예요. 하지만 힘을 받았을 때 여기는 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엄청난 힘이 여기 경계부에 가해지거든요, 씹을 때. 예전에 이게 치아가 하나 빠졌을 때는 그래도 지르코니아 브릿지로 수복을 하는데, 두 개를 빠졌을 때 초창기에 한 3케이스 정도를 그렇게 해봤는데 3케이스 모두 다 2개 빠진 자리에 브릿지는 여기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르코니아는 브릿지로 못 쓰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저희가 치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골드잖아요. 세 번째로는 일반 메탈이에요. 메탈은 골드에 비해서 강도가 튼튼하고 휘어짐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메탈이건 골드건 다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은 휘어질지언정 깨지지는 않거든요, 지르코니아랑 반대로. 그래서 브릿지가 빠진 자리가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금속으로 써야 하는데, 골드보다는 메탈 쪽이 훨씬 휘어짐의 강도가 저항하는 힘이 세서 일반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메탈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진을 보면 이 브릿지는 되게 잘 만든 브릿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되게 막 민자로 쫙 이렇게 가게 되는데 치아의 외형도 잘 살리고 형태를 잘 맞췄어요. 그 말은 이거를 옆에서 보면 작은 어금니가 있고 큰 어금니가 있으면 잇몸 쪽도 다 충분히 파서 여기 두께가 생각보다 두껍지는 않다는 거겠죠. 이 두께는 최대한 두껍게 해야, 이 밑으로 두꺼워져야 얘가 힘을 받았을 때 연결 부위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너무 잘 만든 보철물인데 골드로 되어 있고 얇아서 힘을 받을 때마다 계속 휘어지는 응력이 자꾸 생기니까 여기 들뜨면서 음식물이 끼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보철물을 뜯었을 때. 그래서 다시 만들 때는 만약에 브릿지를 원하면 골드로는 못하고 메탈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씹는 면도 도자기를 올리지 말고 메탈 교환면으로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이 두께를 두껍게 맞추기 위해서는 씹는 면을 도자기로 쌓아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의 두께를, 도자기 두께만큼은 두께를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씹는 면은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가 2개 빠진 부위에 한 4개짜리의 브릿지를 한다라고 하면 메탈 재질로 정확히 잘 맞춰서 하면은 그래도 힘을 받았을 때 여기 들뜨거나 이런 것들은 골드보다는 좀 더 줄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보면 이게 비어있는 자리니까 여기에는 힘을 가급적이면 안 받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걸 거의 10년 가까이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표시한 부분이 치아가 이렇게 아렌이랑 부딪혀서 마모가 된 부위예요. 골드는 아렌이랑 많이 힘을 받은 부위는 제가 지금 색칠하는 것처럼 마모돼서 광이 사라지거든요. 다른 데는 광이 있는데 제가 지금 칠하는 이런 데는 광이 없어요. 쭉 칠해봤는데, 자 보시면 어떤가요? 비어있는 자리보다 끝에 또 엄청난 힘을 계속 받았잖아요, 이 치아가. 이런 교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게 10년이란 세월 동안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 이 치아에서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릿지나 혹은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보철을 했을 때도 교합은 계속 변하거든요. 치열이 마모도 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이동하고 원치 않는 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철 치료를 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서 체크하고 혹시 불필요하게 힘을 받는 부위가 있지는 않은지 교합 조정을 시행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를 했다고 그 순간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제가 예전 동영상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보철 치료는 입안에 꼈을 때 치료가 오히려 시작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항상 정기적인 치주 치료와 보철물 주변의 잇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연 치아보다는 보철물 주변은 아무래도 잇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치주 치료를 확실히 하고, 두 번째는 교합 조정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보철물을 잘 유지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여기가 이제 너무 상해 있어서 이게 4개짜리 브릿지에 지대치로 쓰기에는 조금 불안해요. 처음에 치료할 때는 다 깨끗한 치아를 깎아서 했겠지만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저에게 다시 왔을 때 보면 여기가 이만큼
상에 있어서 처음 치료할 때와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하나의 싱글 크라운으로서 얘만 씌우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후가 예상이 되는데 한 10년 이상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다시 브릿지에 지대치가 되게 되면 원치 않는 힘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여기서 또 금방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이런 케이스에서 추천되는 치료는 오히려 얘랑 얘는 하나씩 크라운으로 씌우고 이쪽에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빠진 자리에 여기다가 치료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치료했던 브릿지가 증상이 있어서 뜯었는데 이와 같이 됐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제 나름대로의 말 그대로 미루어 짐작하는 바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어떤 치료가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일기처럼 진행이 됐는데, 치과 치료를 하면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